네, 부진한 내 종목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창구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2000-4919번 또는 샵 2034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전체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문자 창구 그리고 이메일 주소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고민 마시고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전화 상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1,200원에 20%.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이게 한 보름 된 것 같은데. 매수하자마자 힘이 없어가지고 좀 걱정이실 것 같아요. 네, 매수하자마자 그 뒤로 계속 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지가 가장 걱정이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매수하자마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한 분 금정 두 분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금정을 주셨는데 최근에 레벨업을 좀 많이 해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걱정 안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의 주도주, 그러니까 주도 섹터, 주도 산업이 이제 뭘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결국엔 답은 하나죠. 그러니까 반도체 IT,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HBM이라고 불리우는 D램을 이제 높게 쌓는 구조. 근데 이제 HBM 그 다음은 뭘까라고 하면 결국 시장에서는 CXL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글로벌 증시가 엔비디아가 가냐 마이크론이 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방향성이 그리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실체가 있는 기술은 HBM 쪽. 하지만 이제 기대감을 더 높게 가져볼 수 있는 쪽은 CXL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은 HBM에도 그리고 이제 CXL에도 같이 이제 기술력을 좀 뽐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전체 계좌에 벌써 비중을 20% 채우셨기 때문에 여기서의 비중 확대는 조금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시총이 6천억입니다. 시총이 6천억인데 최근에 이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매출액이 130억을 넘지 못해요. 좀 작죠. 그러니까 시총 대비해서 이제 매출액이 좀 작은 상황이다 보니 만약 이 실적이 다가오는 1분기에 더 커지고 그리고 또 실적 대비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비중을 확대를 하시거나 어떤 조금 이제 과감한 베팅을 해도 괜찮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현재 비중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올해 이제 4분기에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매출액이 130억 찍혔는데 영업이익이 42억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어떤 큰 숫자로 보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 영업이익률 퍼센테이지로 보면 거의 뭐 3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길게 가져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의견 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듣고 계신가요? 네네. 네,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저는 추매해도 될까 했었거든요. 추가 매수요? 근데 아직 하지 말라 그러네. 본부장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매수가가 32,000원이잖아요. 네. 시청자분. 네네. 그리고 이제 현재 가격이 28,700원인데 네네. 추가 매수는 이렇게 이 가지고 계시는 가격하고 현재가가 그렇게 멀리 벌어져 있지 않을 때 하시는 게 아니라요. 네네. 조금은 이제 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조금 벌어졌을 때 하시는 게 더 좋다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만약에 이제 비중을 좀 과감하게 이제 확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이 35,000원이라는 가격대 넘어가면 그때 비중 확대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굳이 너무 섣부르게 추가 매수해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 힘내시고요. 꼭 수익 내실 수 있기를 저희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예, 모토렉스 네, 10%고 19,700원. 19,700원이요, 시청자님? 예, 예. 전고점 부근 넘어서 들어가셨네요.
예, 근데 오늘 또 신저가까지 내려가가지고 오래됐어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예. 혹시 매수 단가를 낮춰볼까 하는 생각도 좀 있으실까요? 네,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네네. 네, 모트렉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과연 비중 확대 괜찮은 전략일까요? 세 분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 두 분입니다. 변영인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긍정 들어주셨는데 오늘 왜 이리 밀리는 건지 비중 확대 괜찮을까요, 지금? 우선 실적 기조를 좀 확인해 봤을 때는 실적의 훼손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관점입니다. 일단 감사 보고서를 보면 전기 실적이 매출액이 5,685억, 그리고 올해 실적이 5,310억을 기록을 했는데 소폭 감소는 했지만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이익단에서도 588억 원의 이익을 냈던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1억의 영업이익을 좀 냈다는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소폭은 감소했지만 이게 업황이 크게 훼손됐다는 관점에서 보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를 봤을 때는 지난 4월 13일 23,800원대 형성됐던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가가 하락됐던 이유, 이 부분이 전기차 업황에 관련된 훼손 부분 아니면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감소, 실적이 크게 감소되는 이유, 주가가 하락하는 원인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사실 이 자동차주의 상승세에 비해서 자동차 부품주의 상승은 크게 좀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다만 이제 주도주였던 반도체라든가 최근에 저PBR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강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2분기 이후부터에 대한 이 차익 매물이 시장이 좀 나오면서 소화하는 그 구간에서 과연 다음에 어떤 종목의 수급 이연은 어디로 좀 이어질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저는 자동차 부품주의 낙수 효과는 수급적인 측면의 반영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신저가 3월 27일 13,800원, 오늘 이제 13,880원 신저가 이후에 지금 소폭 0.14포인트 좀 상승했지만 여기서 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은 좀 있지만 저는 크게 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아직 바닥 확인은 조금 더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는요. 저는 13,000원대가 탄탄하게 좀 지켜지는 가정에서 추가 매수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비중 한 5에서 7% 정도는 13,000원이 탄탄하게 좀 지지되는 걸 확인한 이후에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것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 모트렉스의 경우에는 지금 IVI 시스템, 그러니까 현대차의 전장화가 좀 더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부품 수혜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측면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고민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네이버요. 네이버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비중 어떻게 매수가는 되실까요? 네. 23만 원이고 그 네네. 비중은 80%인데요. 아이고, 비중이 꽤 크시네요. 근데 저기 뭐 3년이고 5년이고 가지고 있어도 네. 막 그 많이 옛날 그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3년이고 5년이고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 하다도 이게 뭐 팔았는 거는 다 올라가고 이게 샀는 거는 자꾸 내려오니까 너무너무 저기 속이 상해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답답하시겠어요. 전화에 심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3년이고 5년이고 가 있어가지고 옛날 고점 올라간다 하면 네. 팔았는 거는 지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망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하도 억울해가지고 전화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중장기로도 보신다고 합니다. 과연 네이버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 그리고 중립입니다. 이성우 이사님께 중립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뭐 중장기로 들고 가신다고 하는데 정고점 부근까지 좀 어려울까요? 우리가 시간에 투자를 네. 하는 거는 산업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긍정적입니다. 네이버가 부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의 현재 상황을 놓고 어떤 부분이 해결돼야지 주가가 오를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가면 그 부분이 해결됐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선은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저는 중립을 드렸고요. 지금 네이버의 상황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알리, 테무 이런 부분의 영향으로 인해서 커머스 사업이라는 하나의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부에서 기존보다는 좀 실적이 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컨텐츠 쪽에서는 메우는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 네이버에서 필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은 하이퍼 클로버 X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시장 안에서 쓰이면서 유저를 늘리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서는 우리가 멀티플이죠.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에 대한 배수를 좀 더 확장해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깝게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냐면 1분기 실적을 확인할 거예요. 그 부분에서 커머스 부분에 지금 경쟁 격화 부분이 실적 훼손 없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주가는 본업단에서 중국 쪽과 경쟁을 해도 크게 훼손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바닥을 잡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결론은 지금은 가깝게는 1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중립의견을 드렸고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실적 구조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을 확인을 해보고 저희한테 시청자님 한 번 더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고민 해결되셨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리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네, 삼천당 제약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6만 원에 20%요.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시네요. 네네. 네, 일단 축하드리고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수익이 많이 날수록 더 내고 싶으신 마음이시죠? 근데 이거 어떻게 수익, 실은 어떻게 지금 해야 되나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네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네네. 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대비 2배 이상 오른 삼천당 제약입니다. 과연 더 수익 보실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역시 올 긍정 나왔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이미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신데 조금 더 욕심 내가지고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까요? 불안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같아도 만약 삼성단 제약을 6만 원에 가지고 있는데 지금 14만 원대까지 올라오면 정말 행복하기도 하면서 한켠으로는 이게 다시 내려가면 어떡하지라는 좀 불안감이 공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에는 너무 이제 딥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정 물량은 수익을 좀 확정을 지어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삼천단 제약이 여기서 더 안 올라서 이제 수익을 이제 확정을 짓자 이게 아니라 여기서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기서 변동성이 좀 심해지거나 어떤 이제 조정의 폭이 시청자분이 생각한 것보다 좀 깊게 나오게 되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0% 정도는 일단 수익을 챙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13만 원대 혹은 12만 원대까지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 나오면 오늘 혹은 이번에 수익을 확정한 물량을 다시 저는 채워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15만 원, 16만 원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정말 꼼꼼하게 수익 전략 세워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수익 보실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고민 마시고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예, 그 원택이라는 종목이요. 매수가는 비중은요? 예, 9,600원에 한 15% 정도 돼요.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예, 예. 네, 들어가자마자 약간 조정받아가지고 좀 불안하신가 봐요. 그렇죠? 그래. 그저께 샀는데 오랫동안 조정받다가 네. 그저께 막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기관 외국인이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들어갔던만은 또 사고 나서 좀 내리네요. 그렇죠. 그럼 다시 반등해 줄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원택 그저께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연이틀 음봉이 나오고 있어서요. 과연 양봉 보여줄 수 있을까요? 원택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다행히 올 긍정이 나왔습니다. 변영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네네. 할게요. 그저께 매수하실 때는 정말 급등이 나왔는데 근데 어제 오늘 좀 밀리고 있긴 하거든요. 걱정할 필요 없을까요? 우선 실적 기조에 대해서 미용 의료기기에 관련된 이 실적 이 부분이 지난 3분기에 굉장히 좀 수급 유입 효과가 좀 컸었고 그다음에 4분기 이후에 좀 조정 양상을 좀 받았는데 순환매 시장 관점에서는 일단 실적 기대감 안에서 수급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 진입가가 9,700원, 9,6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9,600원에 비중이 10%로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전고점 대비해서에 대한 낙폭이 좀 더 컸고요. 여기서 관련되는 해외 매출, 소모품 매출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이 실적과 좀 연동되는 추세를 좀 보면 실적 기대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해당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저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 한 9,000원 미만에서 8,400원에서 한 9,000원 구간은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은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1분기 내지 2분기 실적 기대감 안에서 추세 전환점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택에 대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려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접수 여전히 받고 있고요. 상담 접수 받는 동안 문자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문자 상담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어떤 문자가 도착했을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9411번님, 나이백 가지고 계시고요. 21,000원에 2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추매한 건데 단기 목표가 얼마로 잡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이 22,000원이었는데 조금 아쉬우실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4956번님, HLB를 94,9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아주 소폭 수익 중이시긴 한데 오늘 9% 급락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대응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3531번님은 삼부토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감사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와서요. 어찌 대응해야 할지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여전히 40곳 넘는 기업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삼부토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푸른 바다님께서는 한국 가구를 가지고 계십니다. 2년째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코코아 이슈로 조금 움직였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코코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코코아 가격이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회사가 그 모멘텀을 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김태성 본부장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기업인 이제 나이백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제약바이오로 이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 그동안 이제 소외받았었던 쪽에서 이제 굉장히 강한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게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이백도 최근에 보면 대량 거래량을 좀 동반한 어떤 이평선 혹은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아쉬운 어떤 캔들의 모양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대량 거래량 그리고 대량 거래 대금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양봉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기 때문에 당분간 또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염증성 재생 관련 치료제에서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을 보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또 부진했던 실적 대비 그래도 어떤 적자가 축소가 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 오늘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한 번 더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작년 9월 달에 기록했었던 26,000원대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저는 이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좀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추매를 하신 만큼 추가적으로 이제 더 추매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만약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관리는 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게 되면 오늘 추매하신 물량이라도 저는 손절을 하신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HLB를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HLB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언제 팔아야 되느냐, 혹은 없으신 분들은 언제 사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고민이실 것 같은데 일단 매수한 가격대가 굉장히 이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변동성이 나왔고 오늘도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다소 이 수익률을 이제 반납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꼭 절반 혹은 그 이상은 수익을 확정 지어두고 이 조정의 끝이 어딜지 모릅니다.
또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만약 더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기간적으로 가격적으로 좀 천천히 보시다가 다시 한번 비중을 채우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내일 그냥 시초에 일정 부분 좀 수익을 챙기셨다가 나중에 이제 추세를 좀 바라보는 게, 만약 제약바이오의 시선을 받을 기업이 HLB밖에 없다라고 하면 더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HLB가 안 좋다라기보단 HLB에서 나온 수급들이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레오캠바이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봐야 될 제약바이오가 좀 많다 보니 어떤 변동성을 좀 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삼부토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일단 삼부토건은 아마 매수한 가격 대비 어떤 전략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보고서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저는 과감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보고서가 미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투심에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고, 만약 사업을 잘 영위했고 실적이 잘 나온다면 감사보고서는 빨리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미뤄지고 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제 좋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손절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을 타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죽었다 깨어나도 삼부토건으로 복수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손절을 하셨다가 감사보고서 제출한 다음에 그때 다시 사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만약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안 됐거나 뭐 한정이거나 이 적격성 판정을 받지 못하면 거래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장기간 자금이 이제 묶일 수 있으니까요. 삼부토건은 조금은 이제 속상한 이야기 있겠지만 저는 지금 구간에서 덜어내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종목으로는 한국가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가구의 이제 자회사입니다. 네, 자회사가 이 케이크라든지 이제 빵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초콜릿을 수입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가격의 급등이 어떤 단발성 이슈라기보다는 가뭄이라든지 재배 수율에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시다가 5,000원이라는 가격대 부근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저는 손실권이시더라도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사실 한국 가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히스토리는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고점에 매도하려는 어떤 노력보다는 올라오게 됐을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전략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꼼꼼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그리고 문자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저희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전체적으로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그리고 이메일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네, 현대백화점 63,600원에 40%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비중이 손실해야 꽤 크신데 될지. 추가 매수도 고민하세요?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손실을 해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아이고, 어떻게 답답하시겠어요. 해야 될지. 예. 네네. 저희가 전략 네, 만들어 드릴게요. 네. 네, 현대백화점 그래도 오래 기다리셨고요. 비중도 꽤 크신데요. 과연 비중 확대 맞는 전략일지 손절해야 하는지 일단 세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현대백화점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올 중립 나왔습니다. 변영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도 최근에 6만 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안 팔고 갖고 계셨거든요. 지금 어떤 대응이 괜찮을지 비중 확대라고 하기에는 비중이 꽤 크시긴 하시거든요. 네. 우선 좀 비중이 좀 더 작으셨다면은 저는 비중을 좀 확대하는 것을 좀 고려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선 비중이 좀 40%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현재 이 비중 확대는 조금 지켜보는 것이 좀 더 좋겠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실적 기조에서는 백화점 사업 부분에 대한 이 매출 신장 효과가 3사 중에 가장 컸었고 그에 반해서 면세점에 관련된 매출 훼손도가 좀 더 컸다는 것은 굉장히 실적은 잘 냈는데 면세점 부분에서는 실적이 좀 미흡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해 또 인수했던 지노스, 이 매트리스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의 연결 실적을 좀 반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연결 실적도 작년에 굉장히 좀 양호한 실적 흐름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이 이 매출 기조가 굉장히 좀 크게 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조금 더 감소됐던 원인은 오히려 이 리뉴얼 과정에서 관련된 이 비용이 선행돼서 집행됐던 부분, 그래서 비용이 먼저 투입됐던 효과들이 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2023년도보다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더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주가가 지금 박스권 안에서 49,000원대에서 한 52,0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좀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뭐 모멘텀에 대한 훼손보다는 전반적인 수급 동향이 주도주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수급의 왜곡 현상들이 좀 더 생기는 것이고요. 이후에 실적 기대감들 그리고 주가가 대형주 위주로 다시금 수급 재편되는 시점에서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한 6만 원대까지는 안착을 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보다는 1분기 실적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커진다면 추가적인 매수는 좀 가능하겠지만 현재가 좀 너무 높은 비중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비중을 다른 종목으로 대체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걱정되셨을 텐데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백화점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네, LX 일렉트리 매수가랑 30%예요. 비중은요? 11만 원에 네, 비중은요? 30%. 비중도 꽤 크시고 오래 기다리셨네요. 네, 엄청 오래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도 최근에 좀 주가 많이 올라가지고 좀 한숨 돌리셨을 것 같긴 해요. 네, 돌렸는데 기다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매수가까지 기다려야 되나? 네네.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LS 일렉트릭 최근에 정말 잘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매수가 11만 원까지 가능할지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올 긍정 나왔습니다. 이성웅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오늘도 뭐 잘 갔고 최근의 흐름이 너무 좋은데 매수가가 11만 원이면 전고점 부근이긴 하거든요. 네. 거기까지 무리 없을까요? 네, 그 정도 가격은 도달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워낙 변압기, 전기 이런 사이클이 좋다 보니까 전선 쪽도 함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는 지금 구간에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단가 이상으로는 도달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단가 이상 가셨을 때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나올 수 있는 이익 대비해서 이제 한 12만 원대 정도에서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듣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없으실까요? 네, 오늘 이렇게 12만 원까지 간다니까 희망적이네요. 네,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LS 일렉트릭에 대한 꼼꼼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수고 네.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SK 하이닉스 네, 매수가랑 15만 비중은요? 9천 원에 20%. 수익 중이시네요. 네, 근데 언제 팔아야 18만 원대 팔아서 다시 사야 되나? 그냥 20만 원까지 가지고 가야 되나? 20만 원은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네. 그게 고민입니다. 20만 그래서 원씩 이제 가능할지. 18만 원대 팔고 네. 또 밑에서 또 사야 되나? 네, 그냥 알겠습니다. 20만 원까지 가도 되고 여유는 있는 자금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좀 잘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잘 도와드릴게요. 일단 SK하이닉스는 상담할 때마다 올 긍정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바로 내일장은 어떨지 내일장 주가 전망 한번 팻말 들어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에 대한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이고요. 한 분은 중립이십니다. 그러면 긍정 의견을 주신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수익 중이시긴 하시거든요. 근데 네. 20만 닉스까지 또 보고 계시고 18만 원 도달하면 팔아야 되나? 그런 말도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충분히 20만 원 그 이상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SK하이닉스가 HBM 관련해서 가장 이제 먼저 수혜를 받고 실적적으로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HBM이 아니더라도 이 레거시 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디램
아마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시청자분. 그 기업이 돈을 엄청 잘 벌었다라고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올해 이제 상반기에는 굉장히 또 돈을 잘 벌었다고 실적을 공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20만 원 그 이상까지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주식을 하다 보면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살까? 이럴 때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데, 사실 팔고 나면 더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사고 싶어도 우리가 이제 조정이 안 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20만 원 그 이상까지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대신에 20만 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보유하고 계신 물량의 절반 정도는 꼭 챙겨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만 원 위까지 바라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듣고 계신가요? 네네네네. 네, 혹시 고민 해결 되셨을까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20만 원까지 팔지 말고 가라는 말씀이잖아. 네네, 맞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전에 방송 이걸 늘 보는데 네. 그 이성홍 이사님께서 엠노 좋게 말씀해 주실 때 네. 제가 54,000원 들어갔거든요. 54,000원에요? 네네. 오, 수익 중이시네요. 그래서 오늘도 네.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네. 이거를 이사님께 쭉 들고 가도 되나요?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덕분이에요. 네, 이사님. 덕분이에요. 네. 또 수익을 두셨어요. 지금 들고 가도 더 될까요? 지금은 좀 이사님께 여쭤보려고요. 네네, 들고 가셔도 되는데 제가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공급과 관련된 공시가 만약에 나왔을 때는 한 번에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부분은 공시가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부분, 그때는 매도를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엠노라는 기업 같은 경우가 삼성 SDS랑 그다음에 오나인 솔루션이라는 쪽과 함께 협업을 해서 해외에서 이제 공급망 솔루션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출시가 예정에 있습니다. 원래 그 부분은 한 4월 정도 진행 예정이었는데 2분기 정도로 밀렸어요. 근데 그 부분이 진행되면 기본적으로 영업이익, 우리가 회사 내 운영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 같은 경우가 1,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이제 1조 이상 정도의 체력은 가지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가깝게는 먼저 수주에 대한 공시 부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나왔을 때는 주가가 여기에서 한번 상승했다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매도 실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당장의 실적은 또 빌 거예요. 1분기,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을 수 없는 구조인데 그 기간 동안의 조정을 통해서 이제 다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나인 솔루션, 삼성 SDS 협업이 나왔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올라와도 매도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대응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지금 한 5% 정도만 더 들어가도 될까요? 추가적으로 지금 비중 확대 괜찮은 전략일까요? 저는 지금은 비중 확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는 주가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서요. 지금은 매수를 하지 않고 한 6만 원대 이하 정도, 그 정도 왔을 때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제가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볼게요. 우리 3845님께서 LG화학을 갖고 계시는데 매수가가 55만 1,000원에 비중이 무려 42%라고 하십니다. 언제 올라갈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변영인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LG화학 참 부침이 길죠. 과연 55만 원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 당장의 이 전기차 업황에 관련된 이슈가 좀 해소가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이 회복됐다고 해서, 그리고 테슬라발 이슈가 긍정적인 어떤 이 모멘텀들이 좀 부각된다고 해서 영향을 좀 받는 측면들이 있지만,
LG화학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본업에서에 대한 이 이익 기조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밸류체인을 현재 구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이 기대치가 IRA 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면 적자로 좀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은 LG 화학에도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고요. 그럼 현재 본업이었던 화학 사업 부분에 대한 이 이익 감소도 1분기에는 상당한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1분기에도 좀 낮아질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실적 우려감들은 저는 상당 부분 주가에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LG화학과 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이 사업 구조와 좀 우리가 비교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더해져 가지고 올해 1분기 이후에 2분기에 전기차 업황에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 내지는 실적의 개선 포인트, 개선점들이 좀 더 부각이 된다면 LG화학도 충분히 추세 전환은 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분이 현재 그 보유 비중이 한 42% 정도를 보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현 구간에 대한 추가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다만 1분기 실적 기조를 좀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는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현 구간 비중이 좀 적다면 좀 저는 현 구간은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비중에 대한 부담률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저는 다소 조금 답답한 흐름들 보여지겠지만 하반기 안에서는 충분히 추세는 좀 전환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